안녕하세요. 애니멀아지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수백만 년 전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원시의 숲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이곳은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실수는 곧 죽음이고 약점은 곧 먹잇감이 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귀엽게만 여겼던 12신 동물들, 자, 축, 인, 묘, 이 12마리의 동물들은 사실 이 잔혹한 배틀로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최종의 생존자들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야생에서 맨몸으로 12신 동물 중 하나와 마주친다면 가장 위험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백수의 왕 호랑이? 물론 무섭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사냥꾼들은 의외로 이 동물을 숲속의 폭주 기관차라고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바로 12지신의 마지막 동물, 돼지의 야생 버전인 멧돼지입니다. 1톤 트럭과 맞먹는 충격량으로 돌진하는 저돌적인 힘, 그리고 사냥개도 뚫지 못하는 두꺼운 가죽 갑옷인 그리슬 쉴드를 어깨에 들고 있죠. 심지어 지능은 개보다 높습니다. 호랑이조차 굶주리지 않았다면 굳이 건드리지 않는 상대가 바로 다 큰 멧돼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12지신 동물들의 숨겨진 전투력과 생존 비결을 과학적으로 뜯어보려 합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정점에 선 포식자와 기발한 진화로 살아남은 피식자, 그리고 인간을 이용해 번성한 기회주의자들까지 야생의 본능과 적응의 역사, 과연 이 서바이벌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1. 최상위 포식자 호랑이와 뱀의 살상과 먼저 야생의 먹이 사슬, 그 정점에 서 있는 포식자 그룹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호랑이와 뱀입니다. 12지신의 세 번째 동물, 호랑이는 진화생물학적으로 완벽한 사육 경기에 가깝습니다. 호랑이의 주 무기는 단연코 치악력, 즉 무는 힘입니다. 성체 호랑이의 치악력은 약 1050 psi에 달합니다. 인간의 치악력이 약 70 psi니까 우리보다 15배나 강한 힘이죠. 이 정도면 소의 대퇴골을 비스킷처럼 으깨버릴 수 있고 사냥감의 목을 무는 순간 척추를 끊어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진짜 공포스러운 이유는 힘이 아니라 물리학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의 앞발 타격, 흔히 냥냥 펀치라고 하죠. 이 한 방의 위력은 약 800kg에 달합니다. 소형차 한 대가 시속 50km로 충돌하는 것과 같은 충격량입니다. 여기에 더해 호랑이의 발바닥 젤리, 즉 육구는 특수 소음기 역할을 합니다. 300kg에 달하는 거구가 마른 낙엽 위를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죽음은 코앞에 와 있는 것, 이것이 호랑이가 숲의 제왕이 된 비결입니다. 자, 이번엔 6번째 동물, 뱀을 볼까요? 다리도 없고 발톱도 없는 뱀은 호랑이와 정반대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바로 화학, 무기와 기계 공학입니다. 뱀의 턱뼈는 일반적인 포유류와 다릅니다. 방형골이라는 특수한 뼈 덕분에 위턱과 아래턱이 분리되어 자기 머리 크기의 5배가 넘는 먹이도 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신축성이 무한한 고무 주머니와 같습니다. 그리고 뱀의 타격 속도는 인간의 눈 깜빡임보다 빠릅니다. 인간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약 0.2초가 걸리는데 뱀이 독리를 꽂고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0.1초 미만입니다. 우리가 뱀을 보고 하고 놀라는 순간 뱀은 이미 우리 다리에 독을 주입하고 제자리로 돌아간 뒤라는 뜻입니다. 뱀의 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를 응고시켜 혈관을 파괴하는 출혈독과 신경을 마비시켜 호흡을 멈추게 하는 신경독. 뱀은 작지만 생화학 무기로 무장한 가장 효율적인 킬러입니다. 이 피식자의 반란소, 토끼, 닭의 생존 알고리즘. 그렇다면 힘없는 동물들은 다 잡아먹히고 멸종했을까요? 천만에요. 12지신에는 소, 토끼, 양, 닭 같은 약자들이 절반이나 차지합니다. 이들은 도망과 방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네 번째 동물 토끼를 보시죠. 토끼는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회피 기동 전문가입니다. 토끼의 뒷다리 근육은 전체 체중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폭발적인 근육으로 자기 키의 수십 배 높이를 점프하는데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추격자가 쫓아오면 토끼는 갑자기 90도 직각으로 방향을 꺾거나 공중에서 몸을 비트는 빙키 동작을 합니다. 이는 포식자의 예측 알고리즘을 깨버리는 행동입니다. 호랑이나 매가 이쪽으로 뛰겠지 하고 예측하는 순간 토끼는 이미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올라 혼란을 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물 소와 8번째 동물 양입니다. 이들은 덩치는 크지만 느립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소와 기관의 진화입니다. 위가 4개나 되는 반추 동물들의 특징, 바로 되새김질이죠. 이건 맛을 음미하려는 게 아닙니다. 야생의 초원은 위험천만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는 시간은 곧 무방비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소는 포식자가 없을 때 최대한 빨리
씹지 않고 풀을 위장에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숨어서 위장에 저장해둔 풀을 다시 꺼내 천천히 씹는 겁니다. 선섭취 후 소화 전략은 노출 시간을 최소화해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동물, 닭에게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잠을 잘 때 한쪽 눈만 뜨고 자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걸 과학 용어로 반구 수면이라고 합니다. 뇌의 절반은 잠을 자고 나머지 절반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뇌가 잘 때는 오른쪽 눈을 뜨고 오른쪽 뇌가 잘 때는 왼쪽 눈을 뜨며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닭대가리라고 놀리지만 사실 닭은 잠을 자면서도 적을 감시하는 최첨단 감시 시스템을 뇌 속에 탑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신체와 지능의 한계 돌파. 말, 원숭이, 쥐의 생존 전략. 이번에는 단순히 도망치거나 숨는 것을 넘어 신체의 한계를 돌파하거나 머리를 써서 살아남은 녀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7번째 동물 말과 9번째 동물 원숭이, 그리고 첫 번째 동물 쥐입니다. 먼저 말을 볼까요? 말은 초식 동물이지만 도망가는 속도가 시속 70km에 육박합니다. 이 속도의 비결은 바로 다리의 구조에 있습니다. 말의 다리는 사실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스프링입니다. 말은 발굽이 땅에 닿는 순간 건텐든이라는 힘줄을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렸다가 그 탄성 에너지를 이용해 튕겨나갑니다. 근육 힘을 덜 쓰고도 멀리 뛸 수 있는 에너지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셈이죠. 더 놀라운 건 말의 수면 방식입니다. 말은 서서 잘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리 관절을 레고 블록처럼 딱 끼워서 고정하는 수동적 체제 장치 덕분입니다. 근육을 쓰지 않고 뼈와 인대만으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가 나타나면 눕거나 일어나는 딜레이 없이 0.1초 만에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조차 생존을 위해 진화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힘도 없고 덩치도 작은 첫 번째 동물 쥐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쥐의 무기는 바로 골격의 가변성입니다. 쥐는 머리만 통과하면 몸 전체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늑골, 즉 갈비뼈가 척추 쪽으로 접히는 구조라서 좁은 틈을 지날 때 몸통을 납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게다가 쥐는 메타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인데 쥐는 확실하지 않은 먹이나 길은 절대 먼저 가지 않고 동료를 먼저 보내거나 기다립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이 신중함이 쥐를 번식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는 숲속의 정치가입니다. 원숭이는 동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울 뉴런이 발달해 있어 남의 행동을 모방하고 심지어 속이기까지 합니다. 영장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는 동료가 먹이를 찾았을 때 일부러 독수리가 나타났다 라는 가짜 경고음을 질러 동료를 쫓아내고 먹이를 독차지하기도 합니다. 힘이 아니라 정보전과 심리전으로 생존 확률을 높인 가장 인간과 닮은 전략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3. 공생의 천재들 개와 돼지 그리고 인간. 하지만 야생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준 동물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축이 된 동물들, 특히 개와 돼지입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개가 늑대에서 갈라져 나온 시점을 약 3만 년 전으로 봅니다. 당시 늑대 중 일부는 인간의 모닥불 주변을 맴돌며 남은 음식을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화가 일어납니다. 개는 인간에게 귀여움을 받기 위해 늑대에게는 없는 눈 근육을 발달시켰습니다. 바로 눈 안쪽 올림근입니다. 이 근육 덕분에 개는 눈썹을 안쪽으로 모아 슬픈 표정, 즉 우리가 말하는 강아지 눈망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표정은 인간의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즉 개는 인간의 호르몬 시스템을 해킹해서 자신을 돌보게 만든 유일한 동물입니다. 야생의 늑대는 멸종 위기지만 인간의 침대 위로 올라온 개는 전 세계에 10억 마리가 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돼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멧돼지의 흉폭함을 버리고 잡식성 식성과 높은 번식력을 무기로 인간 사회에 편입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신형이 되는 운명이지만 종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포유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 미스터리 용, 최강의 하이브리드자, 12지신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 5번째 용입니다. 과학적인 동물 이야기에 왜 용이 끼어 있을까요? 고대 문헌을 분석해보면 용은 실존하는 동물들의 최강 부위만 떼어내 조립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존재입니다. 사슴의 뿔명예, 낙타의 머리인내, 토끼의 눈시력, 뱀의 모기연함, 조개의 배방어력, 호랑이의 발바닥 힘, 매의 발톱 공격력. 우리 조상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호랑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토끼의 도주 능력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모든 생존 기술을 하나로 합친 완전체를 꿈꾸었고 그 염원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용입니다. 즉, 용은 인간이 경외했던 야생의 모든 생존 본능 그 자체인 셈입니다. 62지신에 탈락한 고양이의 억울한 진실. 잠깐 여기서 끝내기엔 뭔가 아쉽지 않나요? 12지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죠. 왜 고양이는 없나요? 쥐한테 속아서 늦잠 자다가 지각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 전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고양이가 12지신에 못 든 진짜 이유는 가축화의 타이밍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12지신이라는 개념이 중국에서 정립될 당시 중국에는 아직 집고양이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이집트나 중동 지역에서 쥐를 잡기 위해 길들여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실크로드를 타고 동양으로 넘어온 시기가 12지신이 만들어진 시기보다 늦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더 흥미로운 해석도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의 야행성 생체 리듬과 단독 생활 습성 때문입니다. 12지신의 동물들은 대부분 인간의 농경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닭은 아침을 알리고 개는 집을 지키죠. 인간의 주간 활동 사이클에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고양이는 철저한 야행성 포식자이자 무리를 짓지 않는 고독한 사냥꾼입니다. 인간에게 길들여지기보다는 인간 곁에 머물기를 선택한 동물이죠. 어쩌면 고양이는 인간이 정해놓은 12등 수줄 세기 경쟁에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내 명단에서 빠진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호랑이의 무시무시한 물리학부터 뇌를 반만 재우는 닭의 생물학, 그리고 인간을 길들인 개의 심리학까지 12지신 동물들의 치열한 생존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강에서 살아남았고 누군가는 도망쳐서 살아남았으며 누군가는 변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진화의 역사에서 승리란 당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띠 동물은 어떤 전략으로 이 험난한 시간을 버텨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성격 속에도 그 동물의 생존 본능이 숨쉬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바로 운명입니다. 내 띠는 서양의 별자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타로 카드로 보는 내 성격의 비밀, 흥미진진한 심리학과 점성술의 세계, 차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2지신 과학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